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단절된 남북관계 진정과 한반도 평화의 공을 앞당기는 공풍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양 당국의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의 평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약속은 파악이 돼서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통령이 되어버렸고 새누리당은 종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지난 1년의 불통과 실정을 엄중히 묻고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정치 쇄신과 혁신의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국민께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이행을 거부하는 착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참으로 추악한 모습을 이제 그만하고 국민과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구태 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여당 지도부가 제기하고 있는 지방정부 심판론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후퇴된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 심판을 통한 민생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 회복의 장이라는 엄중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통 권력과 독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협력과 합력의 대상끼리 견제와 분열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이익을 주고 마는 새누리당을 억으로 만들어 준 결과가 된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진보의 입장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은 불통 권력과 독선 여당 견제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심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압축한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0여만 건의 정보를 조회하고 13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빼돌린 정보로 190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중 58억 원을 스스로 명목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닌 새누리당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불능과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 있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관리 실태가 대단히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구민권의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입니다. 국민들의 신상과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더 은밀한 질병 관련 의료 기록까지 불법 유통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계약 심의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가 모이는 모든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와 상위 활동을 통해서 전 영역에 걸쳐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만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은 사고가 터지면 하나같이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장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처신과 언행에 국민들은 분통을 넘어서 이제는 허탈한 실소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변호석 부총리가 참으로 국민들을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윤진숙 장관의 언행이 바로 이 케이스에 딱 들어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장병환 적재기 의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영구히 빈곤 상태에 방치한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 54.4%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5, 60년이 지나더라도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 온전하게 실현돼서 소득 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초연금 혜택을 향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충분한 여론 수렴하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가 권고하는 소득 대체율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기초연금안이라 하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규정, 즉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공개적으로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는 현행법 규정보다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카지노의 사전심사제 허가 요건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말 12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막대한 이권 사업인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전 허가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 허가제 요건 완화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이렇게 조령모계식으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실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카지노 사전 허가제 요건 완화를 계속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를 해준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유사가 1차 피해자고 어민은 2차 피해자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에 대해서 논란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지금 정부의 과제는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초유의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난 해안의 경우 아직까지도 보상 관련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이번 사건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도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선보상 및 보건사업을 실시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책임법을 오늘 발의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기존 발의된 법안은 단순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에 매우 미흡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신용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위 위원장이신 강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신용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놓았던 금융사의 신규 영업 TM 3개월 전면 중단은 축소되었고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 금제는 백지화가 됐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이지 못하는 연이어 내어놓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대책들은 2011년 이후에 큰 것만 해도 한 7개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2011년 6월 23일 IT 보안 강화 종합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대형 사고가 터진 이후에 나온 대책이고 선제적 예방 대책이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대형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한 차례의 토론회와 2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역시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금융회사들의 이 경쟁적 정보 수집과 활용, 그에 대한 보안의식의 미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정작 소비자 대책이 법률적으로나 정부 당국의 대책이나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후에는 소비자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나 피해자 구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 정보 유출 이후에 정부나 카드사 모두 고객의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한다고 했지만은 여신협회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 보상도 된 적도 없고 향후에 보상될 개연성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고 그 소비자들은 입증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피해 보상 조치는 공수표 남발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정부도 이제는 신용정보 유출 자체가 손해이고 피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이번 2월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신용정보 유출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왕에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집단소송제 꼭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금융선진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김기식 의원님이 법안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을 때 즉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배상명령제와 이왕에 있었던 이동통신업체의 스팸문자 전송 거부 관련 법 등 여러 법이 각계 부처에 있는 여러 법들을 2월 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째로 주기적인 AI 발생과 대책에 대해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연구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발병 시에 국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 표명을 했다가 AI가 진정되면은 함께 사라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리고 인체 감염 대책을 위해서 AI 바이러스 공개와 분양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AI 고증상 감염 논란에 관련해서 정부는 조속히 이번 AI 발생에 대해서도 살처분 관계자와 방역 관계자 그리고 농가를 상대로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WHO 기준에 따른 인체 감염 환자는 없으나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침투됐고 항체 형성에 따른 감염자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AI 인체 감염자가 없었다고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로 철새에 의한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철새 예찰 및 결과 정보 공유 등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미리 국내 방역적을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원, 제주 등 발생 지역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방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가 AI가 장기화될지 진정될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피해 농가들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피해 농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리고기와 닭고기로 식사할 것을 권장하는 이런 특유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구소독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 추진의 멤버들과 함께 전주 방문하고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국민과 민생을 위한 연대 협력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성금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대선 공약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고 민생 파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여수 유리피라든가 이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 장관들의 무능력과 국정 혼란이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을 아주 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능하고 또 국정을 포기하고 공약을 포기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국익이나 또 민생을 살리는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주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얼마나 도움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를 좀 당부드리고,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국익을 도모하고 또 민생을 살리는 구체적인 길이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길이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좀 고민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람의 사업이 예풍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총 사업비 8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보람의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국방 획득 사업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람의 사업에 대한 타협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하나의 단발인지 두 개의 쌍발인지를 놓고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 공군 개발업체가 개발 형상에 대해서 각기다른 입장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올해 어렵게 편성된 2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평가한 보람의 사업의 예산은 최대 8.7조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책임질 방위사업청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속 계획이 도출될 것입니다. 부디 방위사업청이 소요군과 잘 소통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람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영공방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일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심지어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복구했던 숭례문 보건공사에 참여한 홍청원 단청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 단청장은 문화재 수리업체 3곳의 자격증을 빌려주고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에도 연간 사례금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아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된 기술자가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 단청장의 부인과 딸은 물론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술자격 시험 출제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하려면 단청과 보수 등 기술자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대신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주요 무형문화재 인정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고, 또한 지정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과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전통문화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장 문화재청은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즉각 고수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청 정책국장이었던 숭례문 복구단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숭례문의 복구 당시에 대장간을 설치하고 철문 제작 시연한 것은 사실상 퍼포먼스였다, 현대 물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체했다라는 또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 복구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2월 임시회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 촉구와 함께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국무조정실장이 그 국회의원 그 입법 때 그 사후 규제에 사후 규제 영향 분석을 갖다가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보통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회의원이 그 의원 입법을 통해 갖고 각종 규제를 양산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부처로 회부돼 갖고 부처는 부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부처의 최고안이나 부처 관계 공무원들이라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해 갖고 어떠한 형태의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완료한 법안에 대해서 사후규제 입법을 갖다가 심사해 갖고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말씀.